객석 등 아웃. 배우 입장. 얼굴을 묻은 채 공연 올리려고 모았던 돈이 있었거든요. 사랑 두 가닥. 작 정지원. 등장인물 김작가, 근태, 미진, 남숙. 여긴 경계예요. 경계. 근태 씨를 평가해야 하는. 너무 갑작스럽게 죽으면 이러지들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죽는 게 처음이거든요. 내 새끼 그렇게 된 것도 다 네 탓이야 이년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방지게 바꾸려는 이년아 무슨! 미진은 산발이 된 채 주저앉아 아무 말 없이 식탁 밑에 떨어진 것들을 다시 주워 담는다. 어머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너도 머물기 싫을 것 아니니. 갈 때 구해서 가. 안 붙잡을 테니까. 아니 지금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리고 제가 어딜 가요? 없는 친정이라도 만들어내요? 그러게 돌아갈 곳도 없는 애가 결혼은 왜 해? 엄마, 못 들어요. 알아요. 알면서 뭘 불러요? 우리 아들. 근태 김 작가. 놀라서 뒤돌아 남숙을 본다. 아가, 춥지는 않아? 엄마 옷 줄까? 엄마, 올해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에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너는 꼭 어두운 걸 무서워했었는데. 남숙. 근태를 향해 다가와서는 겉옷을 벗어서 덮어준다. 안 무서워? 근태. 결국 무릎을 꿇고 흐느낀다. 꽃 피면 그때 천천히 가. 응? 알겠지? 지금은 길에 아무것도 없어. 무서워. 엄청 어둡다니까. 덮여있던 남숙의 겉옷이 바닥에 흘러내린다. 미진, 남숙에게 양문키를 내어 보이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왔니 이 새벽에? 왜 말씀 안 하셨냐고요? 얘 소리 지르지 마. 귀 아파. 저는 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니. 제발 좀요. 제발! 너도 제발 네 인생 행복하게 살아. 어? 내 목숨 하나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근태 있는 곳으로 갈 텐데. 너는 이년아. 몇 번을 살아도 더 살 수 있는데. 행복 했을까? 행복할까요?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어. 미진은 남숙의 손을 잡아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한다.
이거예요,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이거면 돼요. 남숙은 계속해서 미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잘 살 겁니다. 예, 잘 살겠죠. 걱정 마요. 금태가 뒤를 돌아 미진을 본다. 우린 잘 살게. 행복하게 너무너무 잘 살아갈게. 여보, 조심히 가요. 다시 만나! 꼭! 돌아올게. 질문 같은 거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질문 좀 받을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저한테 아까 질문하겠다고 이거 막 질문을 막 하겠다고. 그 1번 연극이랑 낭독극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연예인이란 배우님?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무대에서 하는 연기는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액션 리액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이제 낭독극은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리액션 같은 거를 예상을 한 다음에 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묵자는 브레인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이 오늘 많다고 했어요. 네, 우리 윤상이. 그 남숙 역을 맡으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숙이라는 그 캐릭터가요, 어떨 때는 그 치매 증상 때문에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해지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평소에 그 냉철한 성격을 보여주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 그 냉혈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차갑게 말을 할 때도 계속 그 속마음은 사실 따뜻한 캐릭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나요? 매우 좋아하십니다. 만들어진 대답. 대답을 질문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네 분 모두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각각 캐릭터마다 다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하나씩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가나요? 또 저부터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연습할 때 좀 이제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눈물이 사실 되게 많이 났어요. 연습할 때. 근데 이 작가는 눈물을 흘리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다분히 자제하려고 좀 애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본 공연 때도 지금 콧물 한 3번 닦았거든요. 사실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저는 감정을 최대한 아끼는 거에 치중을 하고 연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 너무 대본을 잘 써주셔가지고 진짜 할 때마다 좀 많이 뭉클했는데, 이게 사실은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갖고 어디서 모티브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신과 함께라던가 아니면 이제
또 연극 중에 우리 흉내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흉내 그 마지막에 자기가 죽었을 때 이승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자기 가족들이랑 자기가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모티브를 했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미신은 무엇을 지키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많이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가족이 없었던 미진이 누군가 이제 소속되어서 이렇게 있는 이 소중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순과 연기를 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연기가 그렇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배우가 표현할 때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는데 특히 낭독극의 경우에는 일반 연극보다 훨씬 연습이나 이런 게 적어가지고 치매에 걸린 엄마, 아들을 잃은 엄마,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이 남숙을 표현하는 게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래서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그 사이의 간극을 좀 최대한 좁혀서 하고 싶었던 게 저의 목표였던 것 같고 또 유일한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대본을 읽으면서 가슴 이렇게 턱이 팍 막힌다거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눈물이 배우의 눈물이더라고요. 이 남숙의 눈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어하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낭독극은 뭔가 특별하게 새롭다면 새롭게 학생 대본으로 연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이 배우분들 소감이 듣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다듬어져서 조금 길게 1시간 한 30분 정도의 어떤 분량이 나온다 그러면 전 써준다면 저는 100% 할 것 같아요. 네. 100% 너무 심했나? 네, 100%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게 읽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쪽 보려? 또 한 번만 더. 네. 저는 이제 안다는 거 저도 100% 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사실 배우님들 이렇게 지금 힘든 과정 가운데서 저희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낭독연극제는 1학년들이 쓴 작품을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가 시연을 해보는 그런 기회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특별히 극단에 직접 여러분들이 쓴 작품을 맡겨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낭독연극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사실 직접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올려지는 연극을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고요. 당연히 코로나가 없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낭독 연극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기회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배우들에게 여러분들의 작품을 맡겨서 여러분들의 작품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공연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수업에서 작품을 쓰다 보면 실제 쓴 작품과 공연에 올라가는 것에 괴리감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좁혀보고자 내 작품이 정말로 배우들에 의해서 무대에 상영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낭독연극제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 두 가닥이라고 이제 정지원 학생이
쓴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이유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특히 굉장히 감성이 놀랍고 어린 작가가 썼지만 이 어떤 우리 그 가족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어떤 그런 정서들이 잘 녹아들어서 젊은 작가의 작품답지 않게 굉장히 연륜이 있는 그런 맛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한번 공연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좀 뻔한 대답이긴 한데 그 평면적이었던 저의 그런 생각이나 상상들이 확실히 이제 3D로 눈앞에 보이니까 좀 더 이때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 수업 때도 그런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이렇게 극작의 기술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글로 옮기는 거고 연출의 기술은 그걸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글을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한 손길로 이렇게 또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게 참 뭔가 새롭고 뿌듯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미스터 트롯에 엄청 푹 빠져 계시는데 거기서 임영웅 님이 상사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가사에서 좀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 가사에 이제 봄이 왔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셨느냐라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화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의 이제 심경을 담은 곡이에요. 그 곡을 들으면서 좀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출발한 생각이 그들의 연대, 가족이지만 멀리 있는 그런 가족들? 그 미진과 남숙같이 좀 멀리 있는 가족들의 그런 연대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연출 포인트는 이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아들이 떠났다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당연히 남이 될 텐데 근데 그들이 서로 아픔을 딛고 서로 그 어떤 상실감을 계기로 해서 서로 기대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극에서도 그랬듯이 미진이가 남숙에게 원했던 게 따뜻한 손길 한 번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너무 춥고 또 힘든 겨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또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누군가가 되어서 그들을 또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들의 누군가가 되어서 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조금 더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듣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려움도 많으시고 또 좌절도 하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나름 마음이 쉽지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것이라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 잘 다스리시면서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지금 이제 극작과 학생들 작품을 많이 수업 시간에 받아보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이 작가가 될 만한 우리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감각은 또 젊은 작가들은 이제 감각이 놀랍고 그 다음에 글솜씨들도 나름대로 많이들 갖춘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이 글이라는 건 삶이거든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계속 적고,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그러니까 어떤 뭐 여러분들이 과제이거나 꼭 작품을 써야겠다 맘먹어야 쓰는 게 아니라 뭐든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메모하고 그러면서 다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 삶들이 이 글로써 나중에 묻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하세요.